예, 자유청년맹 총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PPT는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자, 2015년 7월 27일 비서실상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회의가 열리는데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론 관리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해킹 업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던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자 하루 뒤인 28일 자유총연맹은 새정치민주연합 앞에서 국민대회, 규탄국민대회 개최합니다. 당시 총재는 물론 여기 계신 총재님 아니시고요. 용산 역세권 개발 비리로 현재 구속 중인 허준영 씨입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6일 이병기 실장이 있을 때인데요. 한국사 국정화 사안과 관련해서 외부 공세 사전 대응하라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자유총연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 안행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허준영 당시 총재도 뭐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일치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9월 30일 여론전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자유총연맹 부산 지부는 10월 13일 보수단체 등과 장애선전전하고 18일에는 대구 지부가, 그리고 20일에는 서울 지부가, 22일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여성회장단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일사불란한 지지활동을 전개합니다. 흡사 청와대 하부기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시받을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시 안 해도 칭찬받을 일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2015년 12월 1일 12월 2일입니다.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라는 문건을 보면요. 어제 12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측면 지원할 것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1월 7일 2016년 1월 7일 국회의장실에 96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합니다. 자총 스스로 청와대가 칭찬받았던 유일한 업적인 것 같은데요. 측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아직 질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2015년 12월 7일 테러 방지법 반대하는 야당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하라라고 청와대에서 회의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허준영 총재님 비난 성명 일찍 게시하고요. 2월 25일 김경재 지금 현 총재가 취임을 했네요. 건전단체 지지 성명과 여론조성 이제 지시 이후에 유사한 일을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보다 지금 서 계신 김경재 총재는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 홍보 특별보좌관 역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생 호남 정치인으로 살아온 그래도 스스로 자존심 있는 김경재인데 청와대 방침 알면서도 순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5월 13일 그날은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회동을 했을 때인데 좋은 방안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라고 유화적으로 말씀하셔서 언론들도 국민들도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동 3일 후 정작 청와대 논의에서는 국가정체성과 맞지 않는 편향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데 노력하라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이틀 후에 바로 총재님께서 성명서 발표합니다. 반체제 혁명가요이므로 김영국 재창하라는 요구를 배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18 성명서도 내셨는데 5.18 성명서를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했던 그 성명서입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 총재로서 스스로 살아오신 삶을 좀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질의 전입니다. 대통령 순방 홍보도 앞장섰습니다. 자유총연맹은요. 2016년 5월 25일 아프리카 3개국 프랑스 순방했지만 당시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순방 성과에 대한 보도 비중이 낮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비판됐고요. 그랬더니 홍보 강화와 비판 기사 제어를 청와대에서 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총연맹 지시 열흘 후에 움직이십니다. 북핵 압박, 경협 확대, 대통령의 외교 성과 이제 실천입니다 하십니다. 이것도 자유총연맹의 그간의 성명에 비해본다면 너무 이례적인 성명서예요. 왜 이렇게
이미 스스로 단체의 존재 의의를 망각하고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젠 질입니다. 의원들 질이 귀찮다는 듯이 2억 5천만 원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조금 다소 적반하장식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유효하십니까? 그 발언?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될 거, 안 받아도 아니, 된다는 아니,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그냥 오늘- 입맛에 맞는 정치 세력에 편승할 수 있도록 작정 육성법 폐지하고 건전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럴 용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정퇴직법 폐지하고 이제 차라리 그냥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소신을 그대로 그냥 관철시키면서 그렇게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사회와 총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쭉 언급하신 언급한 내용에 앞에 그 대해서는 모든 별도의 성명서 책임을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성명서. 물을 수 있다면 네.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 연금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제 자리 돌아가십시오. 경영 혁신 자유청년맹 총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PPT는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자, 2015년 7월 27일 비서실상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회의가 열리는데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론 관리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해킹 업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던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자 하루 뒤인 28일 자유총연맹은 새정치민주연합 앞에서 국민대회, 규탄국민대회 개최합니다. 당시 총재는 물론 여기 계신 총재님 아니시고요. 용산 역세권 개발비리로 현재 구속 중인 허준영 씨입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6일 이병기 실장이 있을 때인데요. 한국사 국정화 사안과 관련해서 외부 공세 사전 대응하라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자유총연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 안행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허준영 당시 총재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일치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9월 30일 여론전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자유총연맹 부산 지부는 10월 13일 보수단체 등과 장애 선전전하고 18일에는 대구 지부가 그리고 20일에는 서울 지부가 22일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여성회장단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일사불란한 지지활동을 전개합니다. 흡사 청와대 하부기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시받을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시 안 해도 칭찬받을 일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2015년 12월 1일 12월 2일입니다.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라는 문건을 보면요. 어제 12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측면 지원할 것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1월 7일 2016년 1월 7일 국회의장실에 96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합니다. 자총 스스로 청와대가 칭찬받았던 유일한 업적인 것 같은데요. 측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아직 질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2015년 12월 7일 테러 방지법 반대하는 야당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하라라고 청와대에서 회의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허준영 총재님 비난 성명 일찍이 게시하고요. 2월 25일 김경재 지금 현 총재가 취임을 했네요. 건전단체 지지 성명과 여론조성 이제 지시 이후에 유사한 일을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국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임을 위한 행진국 재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보다 지금 서 계신 김경재 총재는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 홍보 특별보좌관 역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생 호남 정치인으로 살아온 그래도 스스로 자존심 있는 김경재인데
청와대 방침 알면서도 수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5월 13일 그날은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회동을 했을 때인데 좋은 방안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라고 유화적으로 말씀하셔서 언론들도 국민들도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동 3일 후 정작 청와대 논의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 편향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데 노력하라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이틀 후에 바로 총재님께서 성명서 발표합니다. 반체제 혁명바이오이므로 김영복 재창하라는 요구를 배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18 성명서도 내셨는데 5.18 성명서를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했던 그 성명서입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 총재로서 스스로 살아오신 삶을 좀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질의 전입니다. 대통령 순방 홍보도 앞장섰습니다. 자유총연맹은요. 2016년 5월 25일 아프리카 3개국 프랑스 순방했지만 당시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순방 성과에 대한 보도 비중이 낮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비판됐고요. 그랬더니 홍보 강화와 비판 기사 제어를 청와대에서 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총연맹 지시 열흘 후에 움직이십니다. 북핵 압박, 경협 확대, 대통령의 외교 성과 이제 실천입니다. 하십니다. 이것도 자유총연맹이 그간의 성명에 비해 본다면 너무 이례적인 성명서예요. 이렇게 이미 스스로 단체의 존재 의의를 망각하고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